나랑 같이 이제 변화하잖아. 사람도 작년이랑 올해 내가 다르고 10년 전이랑 올해 내가 다르듯이 변한단 말이야. 근데 에이징도 내가 에너지를 갖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사물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랑 같이 변화하는 모습 자체가 나는 좀 좋은 기준이 되거든. 일단은 에이징이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예뻐야 된다고 생각해. 데님도 마찬가지고 뭐 가죽도 마찬가지고 예쁘게 잘 익었다 이런 말들 보면 하잖아. 그런 것처럼 미관적으로 좀 예뻐야 좀 예쁘게 잘 익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투아레그를 아마 거의 입고 되자마자 오셔서 바로 그냥 구매를 해가셨어. 그래서 에르메스 샹달이랑 비슷한 류의 팔찌인데 샹달 특유의 그 앵커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투아레그의 무늬가 있는 다른 모양의 뭔가 연결고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지. 이게 실버라는 게 그 착용하는 순간 좀 인상이 많이 변하긴 해. 나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가게 오시는 분들은 그 자연스럽게 에이징 되고 광이 좀 빠진다던가 아니면 뭐 실버의 문양에 오래되면 까맣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까맣게 변해서 더 이쁜 경우도 있거든. 나는 좀 바랬으면 좋겠어. 광도 좀 빠졌으면 좋겠고. 근데 생각보다 광이 처음보다는 빠지긴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에르메스 빈티지 팔찌들 중에 진짜 초기형 것들은 광이 다 빠져서 멋있는 것도 있거든. 거의 무광에 가까운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야. 세월에 의해서. 그냥 세월이 흐르는 거를 이제 좋게 말해서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버가 계속 착용하다 보면 실버는 사실 반지 끼자마자 기스 바로 나. 왜냐면 손을 쓰잖아. 그리고 팔찌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스 나면서 뭔가 광이 좀 상쇄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살에 마찰하지 않는 부분들은 까맣게 변색이 되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에이징이라고 하면 에이징이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좀 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뭔가 공감을 시키고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발견한 게 던턴 엘렌캄프고 던턴 엘렌캄프는 아예 그런 광이 싫은 디렉터인 거야. 어떻게 보면 나랑 세계관이 어느 정도 맞는 디렉터인 거지. 액세서리로 했을 때. 그러니까 무광으로 마무리를 해서 아예 판매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브랜드지. 하나 만들어서 똑같은 주물에 찍는 게 아니라 똑같은 디자인이어도 주물을 본인이 하나씩 다 만드니까 금속이랑 1대1로 교체하는 방식이니까 객체별로 사이즈를 똑같이 주문해도 사이즈 차이도 있어. 하물며 그냥 다 다른 거야. 그냥 빈티지 같은 느낌인 거지 자체가. 만들어내는 방식이면 무광인 거면 세월이 흘러간 거 같고 옛날 거 같고 그런 느낌이 엄청 드는 거지. 내 인생 지갑이 사실 우리가 취급하는 토치카 지갑이야. 그 프랑스산 가오리로 만든 장지갑. 가오리 가죽이란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 가오리 가죽을 사용해서 저 디자인과 맞았을 때 그 포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빈티지 버튼과 체인 그리고 스티치가 없는 그 장지갑이라고 하면 투박할 수 있는데 사이즈도 우리가 생각하는 장지갑보다는 살짝 작아. 그런 좀 아기자기함도 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멋있었지. 내가 이제 그분이랑 얘기를 해보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는지를 알잖아. 일본에서 빈티지를 흉내낸 인더스트리얼 같은 아이템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거를 안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짜 세월을 쌓아서 만든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이 뭔가를 만드는데 새 것처럼 만들진 않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자재가 토치카는 막 1910년도 뭐 진짜 알 수 없는 연도의 부자재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거랑 내가 만든 제품들이 되게 잘 어우러지게 만드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빈티지스러운 게 맞지. 내가 멋지다고 생각한 장지갑의 형태 그대로야. 근데 이제 그거를 사이즈를 좀 줄여서 이제 카드, 코인, 그리고 명함이 들어갈 수 있게 구성된 조그만 지갑이 있거든. 근데 한국은 사실 지폐를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일본은 지폐를 아직도 쓰기 때문에 장지갑을 사용을 하거든. 나는 어떻게 보면 출장을 자주 가서 에나하나 뭐 지폐가 있어야 되니까 장지갑을 항상 사용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한국 시장과 잘 맞았던 거는 그 카드 코인 지갑이었던 거지. 일단은 겉에 스티치가 없고
물에 불린 듯한 이렇게 부피감 있는 디자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실제로 물에 불려서 뒤집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 왜냐면 안쪽에서 만들어서 뒤집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스티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되게 유기적인 부분과, 그리고 9.2D 송아지 가죽으로 우리는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주름감이라던가 약간 무광의 형태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질감이라던가, 그 가죽을 다 고를 수 있고,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스냅의 색깔이 다른 게 있으면 스냅의 색깔도 변경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뭐 디링 같은 거를 달고 싶다면 뭐 달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디링도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개인 커스텀이 다 가능한 것도 토치카의 엄청난 특징이지. 벨트는 어떻게 커스텀이 가능하냐면, 일단은 버클을 먼저 골라야 되는데, 그 버클이 그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토치카에서 만들어낸 버클이 아니라 그 프랑스에 되게 오래된 마구 상점들이 있대. 근데 그 마구 상점에서 그 마구용품에 쓰이는 버클들을 구매를 하셔서 거기에 벨트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벨트의 미리수, 나는 뭐 20mm의 벨트를 만들어야지 하고 버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버클이 20mm면 20mm 벨트가 되는 거고, 그 버클이 18mm면 18mm 벨트가 되는 거고, 25mm면 25mm가 되는 형태인데, 일단은 버클을 고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버클의 형태가 된 게 다양하고 지금 현행에서는 보기 힘들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두 번째는 가죽의 컬러. 가죽의 컬러가 뭐 한 10가지도 넘거든. 그럼 그 버클이랑 맞는 가죽의 컬러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이미지를 거의 형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빈티지 문화에 대한 동경,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신 분인 것 같아. 왜냐면 기계도 1800년대였나 1900년도 초반인가 그런 기계도 갖고 계시고, 그런 걸로도 일부 뭐 제작도 하시고, 왜 그걸 사용하시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느낌이 다르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아. 빈티지 문화를 좋아하는 동경이 있는 사람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를 9.2D여서 가죽을 고른 게 아니라, 이 가죽이 예뻐서 골랐더니 9.2D인 거야. 지나가다 빈티지 버클이 너무 예쁜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해서 지갑에 달린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동경과 뭔가 에너지가 자기의 제품과 흡수돼서 뭔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난 약간 그런 느낌이 토치카거든. 우리가 가죽 가방, 두 번째 가죽 가방이 나오는데, 24년도부터 했던 이제 보넨토트라는 아이템이 있어.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캔버스 위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번엔 올 레더 버전이 출시가 됐지. 가방 브랜드가, 남자가 살 수 있는 가방 브랜드가 정말 없어. 진짜 네이버에 그냥 남자 가방 치면 나올 법한 서류 가방, 패션 가방이 아니잖아. 서류 가방 아니면은 크래프트? 뭐 공방에서 만드는 그 스티치 두껍고 딱딱한 가방들, 아니면 명품 가방이거든. 아니면 포터. 그래서 포터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적어서 그 선택지를 좀 늘려주고 싶었고, 내가 들고 싶은 가방이 내가 입고 싶은 옷보다 좀 더 쉽게 접근이 됐어. 내가 데일리하게 멜 수 있고 웨어러블하게 멜 수 있어야 되는 디자인이어야 되는 게 1번이고, 그래서 디자인의 베이스가 뭐 LL빈 가방이 베이스가 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다시 기획했을 때 사이즈라던가 사양은 다 바꿀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좀 친숙한 디자인에, 좀 남자들이 뭐 태블릿도 갖고 다니고 짐도 막 옷도 막 줄줄 말아가지고 넣고 이러잖아.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에 숄더로도 할 수 있고 크로스로도 할 수 있고 토트로도 할 수 있을 때 어떤 게 좋을까 해서 그런 사양들이 다 때려 들어간 거야.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다 때려 박아. 이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기능적인 것도 다 때려 박고, 가죽도 좋은 거 쓰고, 막 숨겨져 있는 뭐 디테일도 넣고, 그렇게 하고 가격은 비싸지 않게. 이제 가죽 가방이잖아. 가죽 가방인데 얘기하거나 보여줄 게 가죽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드는 가죽이 없으면 가죽 제품을 만들 수가 없거든. 나는 뭐가 포커스가 됐냐면, 이제 가죽 가방 하면은 조금 통가죽으로 만들거나 무겁게 만드는 가방들이 많은데, 일단은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경량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죽을 두께를 조절해서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최대한 가방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안 되지만, 하지만 최대한 가볍게 만들자 해서 그런 두께로 이제 가죽을 사용했지. 그리고 빈티지한 질감,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구김이 있는 듯한 질감도 표현이 됐고, 그리고 또 가공을 한 거고, 그리고 좀 오일리한 느낌, 그리고 에이징이 됐을 때 에이징 맛을 느낄 수 있게 오일을 한번 깔아줬고, 그래서 이 가죽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가방이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조금 가죽이 얇다 보니 장점은 드레이프가 되게 자연스럽게 진다는 건데 단점은 형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안감에 캔버스를 사용했지. 그럼 형태도 보완이 되고 밖에서 봤을 때는 드레이프도 유리하게 떨어지고, 그렇게 그런 거에 가장 포커스를 많이 뒀어. 이게 이제 가죽이 이제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단 말이야. 이제 완성된 이미지가. 근데 이제 오일을 안에까지 스미게 먹인 게 아니라 오일을 겉에 이렇게 바른 듯한 느낌으로 가공을 한 거거든. 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착용을 하다 보면 이 오일리한 게 날아가서 조금 광택감이 사라져. 그러면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2달 전에 봤던 샘플이고 매일매일 이제 필드 테스트 하고 들고 다니고 했을 때고, 이거는 이제 어제 나온 새 거의 제품이야. 눈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에이징이 돼. 본로우 자체가 오프라인 브랜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보면 손쉽게 구매를 해가고 온라인에서는 이 결제까지 가는 게 오프라인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거는 실물이 더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막 삐까번쩍하고 깔끔한 게 아니라 처음 봤을 때는 뭐 수수할 수도 있어. 수수할 수도 있고 뭔가 차이점을 모를 수도 있는데 얘랑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뭔가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하고, 우리 것도 어떻게 하면 오래 맬 수 있고 오랫동안 내 옷장에 머물 수 있는지, 내 집에 있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가장 많은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올 거야. 본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